그래요. 이번에도 보니까 다녀오셨죠? 관저에. 한남동 네. 관저 만찬에 다녀오셨는데 네. 분위기 어땠습니까? 그냥 화기애애했습니다. 화기애애했고. 네. 네. 그리고 뭐 덕담 나누고. 덕담 나누고. 네.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 가장 관심을 가진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명심이 어디 있냐? 명심은 중립이던데요. 정리. 명심이 어디냐? 그걸 계속해서 언론은 파악하려고 그러고 네. 아마 질문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물어보고 어땠나 이런 계속 물어보고 있는데 네. 사진도 저희가 눈여겨봤습니다. 중립을 지키고 있는 그럼요. 이재명 대통령 모습을 대통령께서 대통령께서 어느 네. 한편에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딱 가운데 딱 계세요. 이 사진 못 드시는 모습. 이걸로 사진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도 이 화기애애한 이 자리에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또 이끌어 나갈지, 또 여당 역할을 또 어떻게 해 나갈지 이것도 많이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네. 지금 보면은 이거는 이제 일기 때, 네. 일기 때 지도부 그렇습니다. 함께 사진 찍었는데. 뭐 2기 때보다는 1기 때가 더 표정이 밝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느낌상으로 그런가요? 어쨌든. 저희는 홀가분하고 2기 때는 아~ 지금 저희 현직들이거든요. 그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밝은 표정으로 함께하고 있는 이 모습들.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소개해 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뭐 대통령님과 나눈 대통령님이 참석한 자리에서 나눈 얘기를 하는 거는 뭐 좀 별로 바람직할 것 같지 않지만 네. 뭐 언론에 대강에 그 정도, 공개된 얘기를 다시 말씀드리면 네. 정말 국민 개개인의 삶이 어떻게 나아지는 데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 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말에 굉장히 많은 걸 담고 있죠. 우리가 뭐 국가를 위해 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뭘 한다고 하지만 국민 개개인이라는 것은 그 개개인에는 여러 부류가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분야에 계신 분들도 다 그 국민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 개개인의 삶에 대해서 어떤 데가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거는 참 와닿았습니다. 네. 참 이 밝은 표정 보니까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번에 만찬 모임의 사진이나 이런 걸 보면서도 정말 내가 뭐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기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댓글 통해서도. 네, 영광이었습니다. 네. 이 자리 함께 하셨고. 근데 여기 이제 이 자리도 자리지만은 그 관저에 있던 개수영장 의혹. 그것도 이제 보면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어요, 사실은. 와, 이거 뭐 이게 조경용 수영장 뭐 이런 말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연못이면 연못이지. 수영장처럼 파놓은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참 놀랍더라고요, 저는 보면서. 무슨 용도인지 좀 궁금합니다. 예. 저희들이 여러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 얘기를 하셨어요. 뒤에 정자는 저는 그 합법적으로 가져온 것 같지는 않고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제 외교부 장관 이 공간이었는데 이거를 해서 이렇게 뭐 만들어 놓고 혈세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게 과연 맞는 것이냐? 그렇죠. 이걸 보면서도 많은 분들이 진짜 너무한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 갔더니 무덤 같다는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거 볼 때 그걸 뭐 얘기한 사람이 정진석 비서실장 등이 뭐 얘기를 지시를 해서 다 뭐 공무원도 복귀를 해버리고 그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공무원들은 통상 복귀를 하지 않거든요. 네. 인수인계 해야 되니까 남아서 그렇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건 정권이 바뀌어도 공무원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도 다 파견 해제를 해서 복귀를 했더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 문제. 그리고 관저에 대해서도 아까 이제 사진 나왔지만은 여러 가지 의혹들이 그동안 불거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뭐가 의혹을 얘기했던 그 관저에 저희가 다녀온 거죠. 안에 혹시 뭐가 있는지 뭐 확인하고 이런 정은 안 됐었죠. 그 안의 내용은 대통령이 지금 현재 계시기 때문에 2급 비밀 사항, 2급 이상 비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이게 뭐 앞으로 특검이나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밝혀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그렇습니다. 그게 대통령께서 이제 청와대로 이렇게 가신다고 하니까 청와대로 가신 다음에 그때는 여기에 이제 대통령이 안 계시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보안
보안구역이 해제될 겁니다. 네. 그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의혹은 이제 밝혀야 되겠죠. 그래요. 뭐 이게 시간 문제다라고도 그렇습니다. 볼 수가 네. 있겠습니다. 네. 자,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여당이 됐어요. 민주당 여당. 네, 사실 의원님께서는 여당도 해보셨고 네, 야당도 해보셨고 다시 그렇습니다. 여당이 네. 되셨는데 여당이 된 민주당의 역할은 또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십니까? 뭐 반복해서 말씀드리면은 네. 이게 지금 우리 여당은 국가적으로는 민생 회복입니다. 무조건. 그거는 뭐 그리고 국회 특히 거기서는 내란 종식입니다. 다시 네. 말씀드리면 그를 통한 국민 통합입니다. 근데 그거 이외에 여당으로서의 역할은 이게 이 정치 복원을 해야 됩니다. 사실 그 윤석열 정권이 망한 이유가 그 민주당을 그 야당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거든요. 뭐 대화를 하지 않으면 정치를 하지 않고 정치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뭐 전쟁을 하자고 결국은 쿠데타를 일으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갖다 신속하게 대화의 채널을 복원해야 된다. 네. 그런데 포용하되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불법까지 저희가 뭐 타협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건전한 정치를 위해서 대화 채널을 갖다 신속하게 복원해야 된다.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화 복원.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돌이켜 보면 정치 복원이죠. 예, 네.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야당과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습니다. 야당은 적대시하는 그런 모습만 네. 결국 내란까지 저지르는 상황까지 쿠데타까지 그게 왔는데 그게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 국민의힘 지금 뭐 원내대표가 없습니다. 뭐 선출하게 될 텐데 네.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뭐 다른 당 특히 지금 그 수습해야 되는 다른 당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하루빨리 야당도 이 건실한 야당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조속히 재편해서 재편하고 수습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좀 잘하기를 그리고 네. 대화의 상대로 나서 주기를 이렇게 바라는 마음입니다. 혹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뭐 개인적으로 또 잘 대화가 좀 되는 의원들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상대적으로 예. 보수 중도 이미지가 있어서요. 아, 그리고 이제 연령대가 네. 좀 비슷하기 때문에 얘기들은 잘 되는 편이고요. 또 특히 목욕탕에서 자주 만나기 때문에 주요 의원님들을 거기서 자주 만나기 때문에 뭐 대화는 뭐 아주 잘 됩니다. 그리고 뭐 아무래도 저녁 이런 시간에 따로들 만나서도 식사들도 하고 뭐 이러면서 진솔한 얘기들이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네. 동의하지는 않지만 상대의 생각을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걸 또 배척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들으면서 서로 간에 접전을 찾아가고 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해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게 되고요. 사실은 뭐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내란에 대해서 이거 잘못됐다. 그리고 뭐 특검법 표결을 막 이럴 때도 사실 이른바 이제 반란표, 그러니까 국민들의 생각을 더 먼저 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게 뭐 작긴 하지만 목소리가 그런 또 어떻게 보면은 국민과 함께 하려는 의원들 또 그런 분위기는 또 어떻게 파악하고 또 거기에 그 사람들과 어떻게 또 대화하고 소통할 것이 이런 문제도 있는 네, 것이고 그렇습니다. 예. 여러 그리고 대화를 하다 보면 예. 그리고 만나서 속내를 갖다가 어느 정도 얘기하다 보면 그분들도 내란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이 얘기를 했을 때 정치인이니까 네. 지역적인 특히 지역구 의원님들 이런 분들에게서 곤욕스러운 문제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자제하거나 아니면은 전체적인 당론이 그랬기 때문에 네. 그런 의견을 표출하지 않을 뿐이지 많은 의원들이 내란 자체를 갖다 정상으로 생각하는 의원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일단은 뭐 이제 아직까지는 실망스럽죠. 네, 실망스럽고 뭐 위원정당 심판 받아야 된다. 뭐 홍준표 전 시장도 뭐 그런 얘기를 하고 뭐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후보 교체 문제, 김문수, 한덕수, 그렇습니다. 한덕수, 김문수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거 민주주의 정당 맞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많이 그 민주적인 정당으로서의 가치가 많이 훼손이 됐죠. 그러면서 보수의 가치도 많이 훼손됐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따질 건 따지고 하지만 또 정치 복원이라는 면에서 뭐
사실은 뭐 얘기 들어볼 수 있는 거고. 근데 그렇습니다. 그대로 야당이 하자는 대로 따르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포용하되 네. 그 저 불법이나 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까지 타협하자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봉합이죠. 그렇죠. 그건 타협이 아닌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은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자, 지금 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지금 뭐 법원에 들어갔는데요. 들어갈 때 포토라인에서 기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했지만은 뭐 답을 또 안 하고 그냥 들어가 버렸네요. 뭐 대선결과 어떻게 봤느냐 이런 질문들 여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 안 하고 바로 법정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사실 윤석열 이제 공개행보를 이렇게 또 포토라인 서면서 하고 있지만은 투표소에 와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놀라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김건희랑 같이 네. 부부가 와서 투표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 아주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었죠. 네. 저희 투표에 한 표라도 유리했었을 겁니다. 아, 그 투표하러 온 윤석열 부부의 그걸 모습 보면서 도저히 아. 안 투표 안 할까 그랬던 분들이 나와서 투표하신 분들 꽤 있으실 겁니다. 저 사람들 투표하는데 네. 나도 가야지 이러신 분들이 있었을 거다. 그래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금 나와 있는 것 자체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네. 아 이거 내란 정신 안 됐구나. 내란이 네. 진행 중에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자체가. 네. 예. 그래서 윤석열이 풀려나 있는 모습에 대해서 지금 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분노를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국민의힘도 있지만은 개혁신당도 있긴 있어요. 네. 뭐 세석의 개혁신당이지만 이준석 후보, 뭐 네. 지금 개혁신당 의원, 네. 뭐 토론 발언 때문에도 여러 논란이 있었고 네. 개혁신당과의 관계, 뭐 이것도 좀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어떻습니까? 이번에 아마 이준석 그 전 대통령 저 후보는 이번에 이 출마를 해서 많은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 참 네. 소중한 경험이죠. 근데 이 경험이 국민을 위해서 쓰여지도록 더 이렇게 발전되고 이렇게 그런 많은 얘기를 경청하고 그리고 소통을 해서 네. 좀 더 훌륭한 정치인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이제 국민적인 이제 뭐 어떻게든 판단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10% 득표를 못 하고 네. 이준석 후보 대선 후보가 보여줬던 토론에서의 모습이나 네. 아니면 여러 가지 정치적 행보에 대한 평가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또 이제 국민청원을 보면요. 아시겠지만은 네. 국회의원 3명 네. 여기에 40만 명 이상이 또 그렇습니다. 동의를 하셨어요. 그만큼 분노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물론 그게 본인이 사과를 했습니다만은 네. 그 정치인이 가장 중요한 게 이건 설화가 아니거든요. 음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이건 설화가 아니고 평소 때의 생각이 투영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정말로 국민들의 분노를 이렇게 갖고 있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진지하게 성찰하고 반성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내가 생각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잘못됐구나 이래야 다시 안 나 그런 게 반복이 되질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치인으로 거듭나기를 갖다 바랍니다. 네. 네, 따끔하게 지적을 해 주셨고 그리고 이건 이제 현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법사위원장 내놔라 자리 반환 요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위원장을 저희가 협상하는 게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 그 얘기가 맞지도 않고요. 또 네. 하나는 그 법사위가 국민의힘에 있었을 때 뭐 좀 멸한단 말입니다. 국민의힘에 있었을 때와 민주당에 있었을 때 과거에 그걸 갖다 쭉 한번 반추해 보면 네. 어느 때 성과를 냈는지 어느 때 합리적이었는지 그걸 갖다가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뭐 일방적으로 뭐 한다고 그러는데 일방적으로 한 거로 따지면 국민의힘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할 말이 많죠. 그런데 저희가 한 거는 정말로 해야 되는 법이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양보 못하는 것. 그게 이 국가 정체성에 관한 문제들의 법에 대해서 저희가 양보를 하는 거거든요. 네. 헌법을 유린하는 것. 헌법.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보를 안 했고 나머지는 굉장히 타협을 갖다가 많이 하고 소통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타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법사위원을 이번에 그러니까 뭐
뭐 이렇게 뭐 조정하는 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네. 아예 뭐 대상이 안 되니까. 어허. 1년 후에도 그런 것들이 중대한 그런 것들이 없다면 그런 것들이 없고 그렇다면 법사위는 다수당이 저희 그 민주당에서 하면서 네. 법과 이런 거를 갖다 신속하게 그리고 조화롭게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안 되는 거고요, 무조건. 이번에는 뭐, 네, 뭐, 그거는. 뭐 2년이란 게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예, 그거는 뭐 원칙에도 맞지 않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입장을 담은 기사를 공유하면서 피식 웃음이 났다. 난 반대일세. 뭐 이렇게 또 그렇죠. 적었더라고요. 예, 지금 법사위원장도. 그건 요청할 만한 그런 어허. 저 사안이 아니거든요. 네, 음. 언급할 수 있는 쓰는 거지. 정도 아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의원님께서는 이 반헌법 특위 구성하겠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원내대표 네. 당선 즉시 네네. 반헌법 특위의 중요성 이것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게 네.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그 역지사지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네. 반대로 남의 그러니까 상대방의 생각,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거 이해할 수 있어. 그리고 타인을 갖다가 타인의 생각을 갖다가 배려해야 돼. 네. 이런 게 있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대충 넘어가면은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통합을 해야 되는 것이지 봉합을 하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에 모든 답이 있는데요. 네. 그것이 헌법적 가치를 유린한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적 가치를 유린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건 타협을 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과연 반헌법적인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났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그럼 앞으로 이걸 갖다 영구히 네. 그리고 영구히 이걸 갖다가 만약에 제어하려면 두 번 다시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려면 이거는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럼 그 시스템을 보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시스템을 보완하는데 이 우선순위는 어디다 둘 건가? 어느 법부터 시작하고 어떤 문제부터 시작해서 처리를 할 건가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정해야 되는 정해서 해야 되는 것이 이번 그 원내대표 일기 우리 지금 새로 선출되는 원내대표가 해야 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헌법을 유린한 것을 다시는 뭐 용납하지 않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대통령 경호처 인적 쇄신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네. 보셨을 겁니다. 본부장급 간부 저는 대기 발령을 한 조치가 내려졌는데요. 네. 역시 뭐 비상겸 가담을 해서 뭐 윤석열 사병 전락한 이런 경호처 이 문제 이거를 바꿔내야 된다. 이런 의지가 좀 읽히는데요. 어떻게 그런 것도 보십니까? 있고요. 예.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도대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게 정말 가담을 했는지 네. 이 사람들이 지금 성향을 갖다가 일단 이 사람들의 업무 정도가 어땠는지를 갖다가 전혀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대통령을 경호하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직무에서 배제한 다음에 네. 그걸 확인하고 조사해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러면 복귀하는 거고요. 문제가 있었다면 그 문제 정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징계를 받든 처벌을 받든 그렇게 하는 또 퇴직을 하든 네. 그런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지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재명 대통령 야당 대표 만나 뭐 정례하자 이런 얘기도 뭐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 언론에서도 그런 뭐 주장도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네. 소통 이거는 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건 이재명 대표님께서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예 대표 시절서부터 줄곧 말씀하셨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네요.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는 그것을 야당이 지금 정상화가 되면 네. 그거에 대해서 제안을 해서 그런 걸 갖다 정례화 또는 정례화가 안 되더라도 수시로 정말 만나서 소통하고 네. 경청하고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그런 말씀 보니까, 평소에 예. 또 많이 하세요. 맞아요. 그리고 대통령님께 대해서 예. 굳이 한 말씀 드리면 예. 의외로 결정을 할 때 사람들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랑 많이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게요.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많이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걸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막 쾌도난무처럼 막 결정을 하실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 듣고 본인이
이거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했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결정을 하는데 그 결정이 반드시 자기가 하고 싶은 그 방향이 아닌 경우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행정가로서 잘하실 것 같다. 네. 참 대통령이 되시면 잘하실 것 같다. 내가 그렇게 판단하는 게 그 기준이 뭐냐면 국민입니다.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이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한다. 근데 네. 국민들이 바라지 않으면 그 방향으로 안 가는 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개인적인 것도 어려운데 맞아요. 조직에서.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게 그 참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